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 중에 가계의 소비 성향이 둔화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통계치가 함께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2년간의 가계부채 유무를 추적했더니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2년 전에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나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의 가구가 2012년에는 이자를 감당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12년에는 부채가 있었지만 이제는 낼 필요가 없는 가구 얼마나 늘었을까요? 16%로 그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빚이 없던 가구의 30%는 빚이 생겼고요. 빚이 있던 가구의 16%만 빚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빚이 진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소비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가구는 어떻게 늘었을까요? 소득분이 1순위와 5순위, 그러니까 많이 버는 상위 1순위와 적게 버는 5순위의 이동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체감 물가인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가 피부로 직접 소비하며 느끼는 주관적인 지수인데요. 필수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장바구니 체감 물가 지수가 무려 14.4%나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조사를 좀 기억해 볼까요? 지난해는 전년도 대비 체감 식품 물가가 28.5%나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년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계의 압박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체감 물가 상승률은 2년째 치솟고 가계 빚은 이렇게 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소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어진 경기 부양책이 빚을 내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